그러면 왜 지금 북한이 이렇게 정전선언을 그렇게 지금 저렇게 정전선언을 가지고 이제 하느냐? 북한 해법, 비핵화 해법에서 정전선언의 채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전선언은 우리가 앞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서 나가야 할 그런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단 문제는 뭐냐? 시기와 조건 문제입니다. 어느 때 이 관문을 언제 통과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통과하겠느냐? 이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단계가 만약 정상적으로 된다면 이 방식대로 갈 것입니다. 제일 처음 핵과 미사일 시험 동결, 이거 지금 북한이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핵시설을 신고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 생산시설들을 신고하고 그것을 다시는 쓸 수 없게, 대대를 세울 수 없게 불능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 불능화시키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검증을 통해서 비핵화 단계로 가는, 이게 북한의 비핵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핵화 과정에 어느 시점에다가 정전선언을 끼워넣고 어느 시점에다가 평화협정을 끼워넣겠느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러면 지금 딱 요 현 시점에서 보면 북한은 지금 빨리빨리 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걸 가만 보면 지금 핵폐기 단계에서 동결, 물질 불능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모든 핵시설 전략무기 신고 넣고 그 다음은 자발적 핵폐기, 이렇게 4개 단계로 꺾어서 가자고 하고, 여기에서 정전선언과 평화협정 이 사이에 이 기간에는, 이 과도기적 기간에는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겠다, 이겁니다. 북한은 핵보유국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전 후부터 평화협정 사인하는 순간까지 가겠다, 이게 북한의 지금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 한국, 미국 이 입장을 정립해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현 시점을 이렇게 빨간 줄을 쳐놓고 한번 봅시다. 빨간 줄을 쳐놓고 보면 북한은 지금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 여기까지는 왔다. 지금 우리 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냐. 동결했다. 그러니까 이 방식에서 정전선을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한국도 오케이. 여기서 하자. 이겁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정전선을 지금 이쯤에다 놓고 있습니다. 핵시설 신고, 비핵화 시간표를 먼저 받아내고 정전선언을 하자. 이겁니다. 정전선과 평화협정 체결 이 과도기 기간에 북한은 군사위협 제거,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면서 핵무기는 계속 가지고 여기까지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지금 정전선언하고 이 과정에 북한을 비핵화로 추동한다, 이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명백치 않아요. 우리 정부 입장이. 이 기간에 한국 정부도 북한의 핵 보유를 그럼 이 기간에 인정해 주겠다는 거냐. 정전선언부터 평화협정 체결까지. 아니면 평화협정 직전까지 북한의 핵 폐기를 하고 평화협정에 들어가겠냐. 여기 지금 명백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건대는. 미국은 명백합니다. 정전선언하고 신고에 기치해서 불능화하고 검증 통한 비핵화 완료한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넘어가자.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은 평화협정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핵을 폐기하겠다. 평화협정 통해서 다 이제 외교관계도 맺고 신뢰도 구축되고 이러면 이제 핵 이제 필요 없게 됐네. 그러니까 이제 핵 내려놓게, 이렇게 지금 시간표가 다 달라요 지금. 전문가들은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이까지 정전선언 시기로까지 늦춥니다. 정전선언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북한의 비핵화 다 완료 직전, 적어도 70~80% 북한의 핵무기를 걷어낸 다음 정전선언을 하자. 그 다음에 평화협정 하면 안 된다. 검증 통해서 없는가 있는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 가자. 평화협정을 조금 더 뒤로 밀어놓자. 이런 시점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속심이 뭐냐? 정전선언 채택에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 지금 2가지 주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2시간 동안 어느 한 국책연구소에 가서 2시간 동안 논쟁했어요. 이거 정전선언 제가 현 시점에서 저렇게 막 사인하면 안 된다. 근데 그 국책연구소에서는 해야 된다. 이게 왜 해야 되느냐? 정전선언은 첫째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아무런 별 의미 없다. 그러니까 이 별 의미 없는 거 사인해서 한 번 더 북한을 좀 더 끌어내야 되지 않나. 지금 가만히 있으면 자네가 정전선언 안 하면 안 한다고 저렇게 깍 버티고 있는데 그럼 가만 둬두겠느냐.
그리고 정전선언이라는 거 정치적 선언이고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큰 별 문제 없는 거다. 괜히 이거 진짜 큰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너무 떠든다 이거. 그대로 가자 이게. 그래서 제가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첫 번째는 이거 주한미군 출시 첫 공정인 유엔군 사령부 해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는 유엔군 사령부 해체 문제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와 상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연합사가 지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적인 의미 이걸 지금 북한이 대단히 이거 중국과 북한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부담스러워하면 한반도의 지금 안보는 실천적으로는 한미연합군이 지키고 있지만은 외국적으로 볼 때는 정전협정을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 관리하는 거로 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만약 정전협정을 체결하면 유엔군 사령부가 있어야 명분이 없습니다. 정전협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6월 우리 넘겨받을 때 보십시오. 6월 북한에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넘겨주면 미군 6월이지만은 미군 장성에 가서 6월 넘겨받지 않습니다. 딱 미국은 유엔군 사령부의 대표 작업으로 가서 유엔군의 이름으로 딱 넘겨받습니다. 6월도. 그리고 매일 이제 연초에 이제 키리졸브 이제 훈련하는데 키리졸브 독실 훈련하는데 한미연합사는 한미연합사대로 키리졸브 독실 훈련한다고 발표합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군 사령부대로 키리졸브 훈련을 한다고 발표해요. 제가 책에도 써 있지만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북한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야 이번에 군사훈련에 영국이 참가하는데 조금 무조건 막아라. 그러면 할 수 없이 저는 영국 국방성하고 외무성에 가서 계속 너네 한미연합군 다는데 왜 군사훈련에 참가냐. 영국은 제일 많이 올 때가 한개 서대고 일반적으로 연락장교 2명이 딱 참가해요. 1명 내지 2명. 여기 G차 알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도 의미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 유엔군 사령부가 이번 한미훈련 참가국을 발표할 때 미국, 한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어떤 뭐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쭉 나라 이름을 였네. 그리고 외부적으로 볼 때는 거기 한 명 왔는지 무슨 부대가 왔는지 뭐 연대급이 왔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이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미국의 전략에서 중요한 거는 북한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보면 제3 그 어디서 전쟁을 할 때 일본이처럼 미국을 직접 공격하지 않은 한 미국은 혼자서 절대 안 싸워. 자기한테 혼자 싸워서 전쟁을 끝낼 능력이 있다 해도 꼭 미국은 자그마한 동맹국을 앞에 내세워서 북을 치게 만듭니다. 왜? 그래야 전 세계 보는 데서 미국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명분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가 이제 해체되어 나가면 미국이 명분을 앞으로 한반도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명분을 놓기가 대단히 힘들 겁니다. 명분을 놓기 위한 제일 쉬운 방법은 유엔 안보리사에서 유엔군 파병 결정을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미국이 자기 동맹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하는 건데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다시는 안 나옵니다. 결국은 미국 혼자서 과연 한국군하고 싸우겠다고 하겠느냐. 이런 뭐 싸우겠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자. 이겁니다. 지금. 여기는 중국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 이거 이제 정전선언협정 이제 하면 이거 한미연합훈련 제 생각에는 이거 중단하는 건 시간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자고 전 세계다 대고 선언하고 한미훈련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한미훈련 한 해 못하고 2해 못하고 3해 못하고 하면 결국은 미국 내에서는 주한 미군이 주둔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NLL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NLL 문제 가지고 제가 국책연구소 가서 이제 다퉜는데 지금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NLL 문제 관련해서 이겁니다. NLL 문제 NLL 자체가 좀 약간 합법성이 없다. 명분이 없다. 이게 한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한국이 주장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북한이 지난 시기에 국제해양법위원회, 런던에 있을 때 제가 런던에 있을 때 IMO 국제 해사기구 여기에 가서 이 문제를 계속 토의했는데 문제는 뭐냐? 많은 국제법, 해양법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말 좀 이해가 간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게 유엔군 사령부 문제하고 뭐가 다르냐? 외교 실무적으로 이겁니다. 외국에서 우리가 가서 막 항의하고 이거 재설정해야 된다 하면 그건 그런데 왜 그럼 그때 50년대에 그 유엔군 사령부에서 당신들한테 통지했을 때 왜 그때 가만히 있었느냐 이겁니다.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방 일방적으로 통제했을 때 5년 이상 가만히 있으면 현실적인로 묵시 인정으로 됩니다. 근데 5년도 아니고 북한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는 게 1973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당신네가 이걸 가지고 그 어디에도 국제기구에도 문제시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는 당신들한테서 무슨 득이 있었길래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이게 왜 8월 30일 날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중공군과 북한에 통보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 첫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거 국제법적으로 이 유엔의 이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지금 북한이 이거 다시 긋자고 하는데 유엔의 모든 법 구조를 들여다보면 유엔법이 있고 거기에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특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시 상황에서의 유엔이 적용하는 특별법입니다. 예를 들면 실례로 전쟁이 붙으면 국가가 인정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한 국가의 정전 국경선이 실제 전쟁 상태에서는 그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뭐 A와 B가 싸움 붙었다 하면 A가 밀고 들어가서 국경선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B가 밀고 들어가서 더 오히려 밀려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전협정이나 휴전협정을 맺을 때 유엔은 특별법을 적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싸움 중지해 정전의 원래 싸우던 위치로 되돌아가 이렇게 하면 싸움이 안 되니까 우리 옛날 6.25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6.25 때 38선으로 돌아가지 않지 않았어요? 현 시점에서 임시로 싸움 멈춰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싸움을 멈출 때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한 선을 구워놓는다. 그런데 유엔 헌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엔 헌장은 전 세계의 모든 평화와 안전의 존중 기초는 국가자치권 존중입니다. 국가자치권을 존중의 기초에서 평화가 유지된다. 국가자치권 존중의 첫 번째는 국경선 인정입니다. 이게 유엔 헌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엔 헌장이 존재하지만 이런 전시 상황에서는 특별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네가 이야기한 NLL 이게 좀 부당하지만 당신 지금 미국하고 정전 상태에서는 그런 임시적인 특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전협정의 정전으로 대치되지 않는 한 현 NLL선을 임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국제법률학자들의 해석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전선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지금 가만히 있다가 어느 한가 슬며시 이 문제를 국제해양법위원회에 내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 이제 판단해 주세요. 자, 이제는 우리 정전 상태가 아닙니다. 유엔 특별법이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갑시다. 이렇게 국제해양법대로 갑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뭐냐, 국제적으로. 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북한이 혼자서 안 되면 이게 국제해양법위원회에 제소합니다. 뭐 예를 들면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전협정이 존재하면 이게 왜 해결 안 되느냐. 이거 유엔 해양법 분등선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유엔 해양법 위원회가 개입해야 되는데 유엔 어떤 유엔 산하 기구도 유엔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를 제소하거나 부당성을 까발칠 수는 없습니다. 유엔 기구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유엔 군사령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 위원회에서 법률가들이 이 문제를 연구하고 이거 유엔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법률적으로 절대 유엔 산하에서. 그러니까 유엔 해양법 전문가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항상 그러지 말고 빨리 그 정전협정을 해서 정전협정을 없애주세요. 그럼 유엔 군사령부 없어집니다. 그러면 유엔을 상대해서 유엔 해양법위원회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남과 북의 진짜 정의의 판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유엔을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북한의 다음 단계로서는. 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정전선 이제 문제인데 정전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싸우지 말자고 서로 전 세계에다 대고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선언하면 결국은 뭐냐, 북한의 핵무기까지 개발했는데 이걸 핵을 폐기하겠다는 약속 하나 받아내지 못하고 싸우지 않겠다는 거를 중국, 북한, 미국, 한국 4개국이 합의해서 선포해버리면 현 북한 핵주소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로 됩니다. 북한은 자연스럽게 현재 북한의 핵보유국주의를 인정받는 거로 됩니다. 예. 이게 제가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은 국제법적으로 지금 들고 다니는 국제해양법위원회, 국제해사기구에 가서 이렇게 붙잡아 합니다. 예. 근데 많은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한다는데 이제 뭐 폼페오가 가는 건 이제는 캔슬됐으니까 폼페오가 이제 다시 지나 또 미국이 또 북한이 또 뭐 입장을 밝혀서
폼페이오가 가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로서는 저는 이제라도 지금 이 정전선언 문제, 정전선언이 지금 현재 북한 비핵화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번에 김정은을 잘 가서 이야기시켜서 이 정전선언과 북한 비핵화를 적어도 정전선언을 한다면 이거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전선언의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지금 아직 한 문장도 우리 못 받아냈잖아요. 한 구절이라도 뭐 첫 번째 뭘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북한은 정전에 합의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걸 선언한다. 이런 선언문이라도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는 경우 우리가 이 북한을 답으로 댈 수 있는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문건이 문장 하나도 없어요. 지금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한반도 비핵화만 있지. 다음은 이제 북한의 신경제 전략을 이제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총적으로 놓고 보면 다 이거 알겠지만 북한은 지금 현재 김정은도 북한의 이 경제적 한계점을 느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하면 경제 특구, 관광 이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금 보면 김정은이가 지금 최근에 보면 이거 원산 지금 이거 갈마 이거 지금 170동을 지었다고 합니다. 1년 동안에 이거 완전히 영양을 투입해 가지고 굉장히 건설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명사심리 앞바다에. 이제 북한이 이제 제재를 풀어 가지고 이 원산 갈마 지역하고 금강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거대한 해양 관광 벨트를 만들지 못하면 만약 제재를 풀어서 이 숱한 이 관광시설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거 대대적으로 많이 건설했는데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제가 보는 이것입니다. 빨리 관광을 해서 제재도 풀고 핵무기는 숨기고 한국하고 관광을 해서 2, 3년 동안 하면 신뢰가 쌓아질 것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주머니를 푸니 그때를 이용해서 북한 내부에 개성공업 단지와 같은 그런 경제 특구를 적어도 한 14개 정도 만들겠다. 이건 중국 베트남식 계약 개방 가능성은 전혀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제가 시간상 관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현 북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 지난해 제재를 가해서 결국은 북한이 핵을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말을 못하고 지금 핵 보유국이란 구호를 내려온 거 이거 대단히 큰 성과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돌아온 한국인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뭔가면 약간 북한 사람들이 달라졌다. 뭐에 달라졌냐? 술 먹으면서 이거 물어봤는데 야 당신네 이거 김정은 동지께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북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지난 시기 같으면 무슨 소리 하냐? 절대로 핵무기를 넣을 수 없다. 어떻게 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만난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잘 모르겠시오. 김정은 동지께서 결심하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이렇게 뉘앙스가 달라졌다. 지금 북한 사람이. 결국 뭐냐? 아마 다 포착한 것 같아요. 절대 나가서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핵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쨌든 겉으로나마 속에는 난생 겉으로나마 핵을 끝까지 가겠다. 이거 말 안 하는 거. 이거 대단히 큰 거예요. 두 번째로서는 지금 보세요. 매일 노동신문을 보면 김정은이가 거의 매주 북한 간부들 질타합니다. 질타인데 그 내용이 지난 시기에는 옛날 김정은 때라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전 혁명적 열이 발동해서 일 좀 잘해라 이런 식인데 최근에는 뭔가 하면 김정은의 타격이 이 구조적인 북한 구조를 때려요 지금. 이겁니다. 이거 뭐 일이 안 되면 지금 맨 처음에 내가 그걸 들이쳐기다가 최근에는 중앙당 조직부 중앙당 조직 북한에서 중앙당 조직부 하면 이건 완전히 김일성 다음 김정은 다음과 같은 그런 범접할 수 없는 이런 단체인데 이 중앙당 조직부를 계속 적이는 거예요. 중앙당 조직부가 지금 일어난다. 해당 부서가 일어난다. 결국은 이거 뭐냐? 이거 김정은이가 북한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다치기 시작한 이거 알고 다치는지 모르는 여러분 한번 이전 썰은 보세요. 이전 썰은 고르바초프가 무너질 때 고르바초프도 맨 처음에는 계획 개방하면서 점차 공산당 구조 문제, 국가 구조 문제를 자꾸 치다가 순간에 걷잡지 못했죠. 지금 한번 좀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 이후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곳은 함경북도 경제 현장입니다. 어랑천 발전소부터 명분진 호텔 건설 현장, 청진 가방 등 무려 8곳을 둘러봤습니다. 다양한 경제 분야를 직접 챙기고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지 버럭하며 질책을 쏟아냅니다. 벼르다 오늘 직접 나와 보았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책임 일꾼들도 덜 돼먹었지만 당 중앙위원회 야비한 써요. 조직 지도부도 문제가 있다며 내각과 당까지 싸잡아 비판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신의주 화학공장과 방직공장 시찰 때도 이런 일꾼 처음 본다며 분기 잡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선언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자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뭔가 하면 이게 지금 북한에서 이거 수십 년, 70여 년의 북한 역사에서 북한 지도자가 당, 조직부, 말하자면 북한의 핵심 부서를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연이어 공격하고 있는 건 이거 처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렇게 김정은이가 자기가 이렇게 부장당 조직부 욕하는 걸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까지 물론 이론은 계속 있었어요. 이거 공개 안 했을 뿐이지 언론을 통해서 북한이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거 김정은이 불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불만을 이제 김정은이도 읽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불만을 어느 정도 대변해서 지금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인계점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제가 이제 북한에서 최근에 5월 20일 날 북한에서 만든 비디오 영상 파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구조상 호구점인 문제를 이렇게 공개한 적은 없었어요. 다 내부 강연, 당회의에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야, 이거 장마당에 가서 장사하지 말았는데 왜 장사하냐, 당비선 뭐라고 이렇게 회의에서 비판하고 했지만은 전 국민이 보는 TV에 지금 북한은 이거 문제가 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 뭐 애들 이거 무슨 한국 영화 파는 사람들, 이 밑에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걸 방치하는 당, 학교, 청년동맹 정치 저지, 사법, 검찰, 말하자면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이제 북한이 TV에서 이야기해요. 이거 공개적으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극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정신을 지려도 백두의 혁명중 신을 노래와 춤을 추어도 우리 장단에 맞추고 옷차림과 고리 단장을 해도 강성국가 건설의 참전자답게 혁명적이며 민족 고유의 전통을 적극 살려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 특히 강성국가 건설의
있습니다. 장마당에 들어가는 입구까지에서는 괜히 상표가 붙은 상품을 비롯한 각종 상품들이 단속 통지기간 일꾼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성명동 32 인민반 김종란, 도로유단 노동자 김종란은 제주머니를 붉은 데만 신경을 쓰면서 괴뢰 상품을 팔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팔다가 단속됐으니 이놈의 뒷생각을 빨리 파헤쳐봐야 합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양지동 85 인민단 1층, 2층, 3층, 4층, 역전동 36 인민단 지하층 1층, 2층, 3층을 비롯한 몇 집들에서는 상업봉사 기관보다 더 많은 상품을 진열해놓고 그러다 나니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이 입다가 쓰레기통에 넘쳐나서 버려온 중고까지도 버젓이 내놓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규찰대원들이 있으나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장사꾼들이 규찰대를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덕동 8인민반, 9인민반에서도 지난 기간에도 계속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집집마다의 판자, 각자, 철문을 가득 채워놓고 판매하고 있으나 복기관에서는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두 인민반원들이 아침 점심밥을 싸가지고 농장불에 달려나가 떼약볕에서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으나 식성상점을 비롯한 상점들에서는 오후 4시 이후에 상점을 열게 돼 있지만 특수기관의 호세를 부리면서 농촌지원 한 번 나가지 않고 상업봉사활동을 교묘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장마당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부지깽이도 뛴다는 계절에 골목골목 창고마다에 상품들을 가득히 채워놓고 공업품, 잡화, 식료품을 팔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의 정신상태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 자신의 돈 주머니만 채우면 된다는 자본주의 사상이 벌써에 꽉 들어찬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투쟁을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개별적인 사람들이 말하자면 돈벌이와 자본주의에 한정이 된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이걸 국가나 당에서 개인들을 대상에서 비판했는데 이거 지금은 이거합니다. 지금 현상이 이렇게 온 거는 하부 이 행정, 당, 정치, 저지 기능이 지금 마비돼 가고 있다.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당 이자 있죠. 당, 청년동맹, 정치 조직들이 지금 가만히 있다. 교육기관들도 가만히 있는다. 법기관, 사법, 검찰, 보위, 안전 이런 법기관도 지금 가만히 있는다. 장마당 그만큼 이거 하지 말라는데 뽀젓이 한다. 예, 상점 오후 모내기간에 4시 전에는 오후 4시 전에 열지 말고 다 나가라고 했는데 내려가 보니까 몽땅 다 상점 열어놓고 다 장사한다. 집들 옛날에 이제 한국 상품 같은 거 밑에다 놓고 조용히 팔았어요. 와서 내일 들면 뭐 사람들한테서 좀 덩깨 있는 사람이 오면 조용히 북한에서는 아랫동네다 그러거든요. 예, 아랫동네에 소라수 있는데 한번 보겠어요? 뭐 이러면 하면 조용히. 근데 이거 이제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집에다 차려놓고 이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불의의 주황에서 이제 지방에다 아무리 지방에다 맡겨놓으면 이제 멈춰 안 서요. 그러니까 이제 주황에서 검열대가 내려가서 그것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전국에 지금 방영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거 지금 8월 20일 날 매향산 우려기 공장 사찰 시에 또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비판했는데 또 중앙당 조직부 다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김정은이가 이거 지금 북한에서 이 김정은이 표현은 그대로 말하면 이겁니다. 동물도 동면 한해한다. 그런데 북한에서 보건부는 몇 년째 지금 동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몇 년째 지금 개실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원인을 어떻게 찾느냐 김정은은 물론 자기가 말은 안 하지만은 이 중앙당과 같은 중앙당 조직부 과학교부 해당 부서들에서 똑바로 일 안 해서 보건부문에서 개진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자꾸 낮추기 시작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 데가 사람들은 아니 그럼 중앙당 조직부 최고 직위하는데 조직부가 일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보건부문에 일이 안 되느냐, 병원이 일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낙후하냐 우리가. 사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실제는 뭡니까? 이거 무상치료제, 북한에서 이거 전혀 허울뿐의 비현실적인 무상치료제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예. 이제 다 유료화로 넘어갔는데 의사들도 이제 겉으로는 권력에 있기 때문에 무상치료제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지금 환자 한 번 치료해 주곤 다 대가를 받습니다. 돈을 받든 담배를 받든 뭐 물건을 받든. 그런데 그 돈이 한국이나 이 자본주의 사회처럼 정상적인 유로화 체계에서 국가의 돈이 집중된다고 모르겠는데 개인이 다 가지고 자기 생존해 주기 때문에 국가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오늘 노동신문 하나 제가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북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 지으면 저는 앞으로 북한은 절대 고난의 행군 시기 같은 90년대 같은 그런 난간으로 돌아 안 갑니다. 이제는. 우리 외부에서 제재를 가해도 그때와 같은 그런 경제적 어려움은 생기지 않고. 왜? 이제는 사람들이 다 눈이 트고 깼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존과 이 먹이사슬이 다 돼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당이나 국가가 하란되지 않고 생존해 나갈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 나갈 거죠. 그런데 저는 봉기든 혁명이든 사람들이 굶어서 일어나기보다는 저는 현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 정치적인 정책을 가지고서는 북한이 더 잘 살 수 없다. 이런 인식이 보편화되고 또 한국이라는 이런 외부로부터의 정부가 계속 유입되기 시작하면 현 상황보다 나은 대안이 있다. 북한 사람들이 점차 한국처럼 자본주의식으로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 보건부문이 이제 김정은이가 구조를 타격했거든요. 보건부는 몇 년째 지금 아유 악하다. 이제 모양산 의료기 공장 가서 뭐라고 말해요? 의료기 공장이다 이건 마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북한 허점을 이제 김정은 자체가 드러내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안을 찾을 겁니다 이제 당으로부터. 그런데 문제는 대안이 뭐냐 이게 지금 저는 이 한국이라는 이거 요인 때문에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이런 개혁 전면적인 개혁 가방으로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한국이라는 존재 때로 인해서 북한의 문제점들이 이제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고 한국과의 통일만 되면 북한 사람들이 저들이 안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 악성 생활의 궁핍이 말하자면 한국과 통일되면 일시에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어느 한 때인가 이제 들고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북한이 유지하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정보를 이제 본 것처럼 정보 유입을 차단시키고 내부 통제를 더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장 특징적인 건 뭔가 지금 오늘 현재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지금 2차까지 끝났는데 북한 노동신문 이걸 보도하는데 지난 시간 때문에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하면 뭐 6.15 공동 선언에 따라서 뭐 그 이행조치로서 가족상봉에서 가족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까지도 오직 북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넷,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넷 우리 민족끼리만 간단히 보고 갔지 노동신문과 북한 TV 같이 북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보도를 못하고 있어요. 왜? 결국 북한 문화 이거 이산가족 문제 상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 이것이 과연 아무리 이것이 무슨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의 성과라고 뭐 거기다 미사력을 붙여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지 않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왜? 인식이 상당히 변했다는 걸 김정은도 인정하고 북한 당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 어떻게 들을까 이산가족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했다 하면 야, 그 한국의 친척 만난 놈들은 좋겠구나. 돈 좀 받았겠지. 이렇게 부러운 말부터 먼저 나올 겁니다. 오늘 노동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저는 이 기사가 오늘 그 대표님께서 방송 이제 하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오늘 뭐냐면 부르주아 사상 문화를 허용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는 핵무기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고 철통과 일심단결된 통일단결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주의들은 뭐 영원 불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뭐냐 이거 사상 문화 이 침체 때문에 북한이 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한다. 오늘 노동신문 기사입니다. 그럼 기사 안에 어떤 내용인가 먼저 봅시다. 자 이거예요. 기사 내용 제가 크게 이거 망하지 않으려면 북한이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주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요게 문화예술은 미성뿐 아니라 감성에도 적극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상, 문화, 정신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더욱이 세계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문화예술의 영향력은 비할 바 없이 크다. 지역주자들은 이러한 문화예술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람들 속에 저들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고 민족 자주식을 막히고 민족 문화 발전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순서를 하나씩 다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뭐냐? 방송을 통한 침투 막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저는 데일리 이거 저 미래 한국의 아주 어른 방향 방송을 통한 문화 침투를 막아야 된다. 왜? 방송은 다른 나라들을 대상 방송을 넘치고 반나절씩 불어대는데 이런 조건에서 사람들이 그를 각성 있게 대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방송, 라디오 방송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번째 뭐냐? 사상 문화 선전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지역자들은 엽기적이고 대표적인 내용들을 엮어진 도서, 잡지, 사진, 그림, 영화, 음악, 휴대용 기업기, 이건 USB로 말합니다. 휴대용 기업기들을 다른 나라들에 대대적으로 들여보내고 있다.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여기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쓸고 자본주의를 동경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사상, 문화, 선전물들은 어떤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절대로 소홀히 대하지 말고 철저히 경계하며 그것을 뿌리내릴 틈을 주지 말라. 이거예요. 다음 중요한 건 지금 이거 이 내용입니다. 이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단속만 해서는 안 된다. 방도가 있어야 된다. 북한도 이제는 한국 이거 한류를 막이할 방도는 뭐냐? 자기 사상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업을 심화시키라. 우리 걸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사상의식에는 공백이 있을 수 없다. 자기 사상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사업을 헐시하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이 자기 영화, 드라마,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반동적인 부르주아 사상 문화에 쉽게 물들 수 있으며 나라 일에 무관심하고 이제 우리 제 동영상 나라 일에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정신적 불구자로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북한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 최근에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엄청 드러나면서 지금 여기 북한 TV 저는 매일 북한 TV 지금 보고 있는데 최근에 거의 영화와 드라마를 만들고 있지 말이에요. 북한이 자기 걸 보여줘야 아니 남을 걸 못 보게 하자면 북한 주민들이 자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 걸 만들지 못해요.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만들 못하고 두 번째는 이 문화 콘텐츠라는 거는 작가와 PD들이 엄청난 이거 창조력에 의해서 맞아 다 호구가 아니까 호구적인 창조력에 의해서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현재 북한에서 문화예술계에 일하는 사람치고 북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본인들도 알아. 이거 만들어봤자 누가 보겠냐.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한번 성공 히트 쳐야 한번 열성이 나서 만들어 보겠는데 그러니까 작품이 안 나와요. 지금 북한. 결국 북한 TV에서 지금 상영하는 영화나 드라마는 다 20년, 30년대 고리타분한 걸 매일 반복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북한 노동신문대전 이거 빨리 우리 걸 빨리 만들라. 왜 가만히 있느냐. 문화예술하는 사람들. 그래야 한국 거 안 보지. 한국 거 보지 말라 해서 사람들이 안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강연을 그만칩니다. 이거 진짜 이제 북한 자체도 이제 마지막 한계점까지 밀리고 있다는 걸 김정은도 인정하고 당도 인정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대북 정책만 해서 좀 더 한 분만 더 우리가 한 2, 3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압을 가하면 무너집니다. 한계 인계점으로 지금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